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때 매수 들어갑니다. 이제 슬슬 사야 될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살까?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 생각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항상 유동성을 통해서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유동성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저희 채널에서 맨 처음에 있으니까 꼭 이거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1초 컷이 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픽 카드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딥시크 AI로 좀 얘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나온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최신 소비자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RTX 50 시리즈가 출시 첫날 국내에서 판매 개시 10분도 안 돼 완판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소비자 가격은 공식 가격에서 30%가량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됐고요. RTX 5080이 144만 원이 공식 가격인데 186만 원으로, RTX 5090이 288만 원이 공식 가격인데 367만 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RTX 50은 이전 세대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태고요. 한국만 인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전자기기 상점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궁금하겠죠. 오늘 알려드리니까 천천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번 1월 27일에 폭락이 나온 이후에 계속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횡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 우리가 유동성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더 오를까? 아니 더 빠질까? 쌍바닥을 찍고 갈까?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까? 유동성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고요. 그래서 유동성 체크를 해보니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8,115억 달러입니다. TJ 잔고고요. TJ 잔고라는 건 제가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했죠. 통장은 빌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거고, 통장이 채워질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최근이 8,130억 달러였는데 지금 8,11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이 늘었죠. 이건 는 것도 안 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8,100억 달러 정도에서 지금 유동성이 횡보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유동성이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유동성이 적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좀 늘은 방향이었다면은 영래포는 오히려 유동성이 줄었습니다. 1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사실 유동성이 더 늘어나거나 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반등이 나왔던 이유에 실제 하락한 데는 유동성이 줄어서 급락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원래 6천억 달러에 있던 유동성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8천억 달러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 반등 안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이 끌어올린 흐름이 맞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실질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구나 확인을 하고요. 유동성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22일 날 기준으로 TJ 잔고가 6,600억 달러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낮을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장에 돈이 많으면 돈을 안 쓴 거잖아요. TJ 잔고, 재무부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안 쓰면 돈이 많아요. 근데 6,600억 달러는 돈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 22일부터 29일까지 8,100억 달러까지
돈을 채워버립니다. 돈을 아꼈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동성 하락이 가속화됐죠. 그래서 제가 증시가 급락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전부터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TJ 잔고의 상승이고, 그 TJ 잔고 상승은 1분기에 나올 거다. 그게 1월, 2월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죠. 최근에 딥시크 AI 이슈가 안정화되면서 나스닥 반등세가 나왔으나 이게 진짜로 유동성이 늘어서 반등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안정화돼서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전히 지금 저점입니다라고 보기엔 어렵죠. 왜? 유동성이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대단한 투자 발표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서의 변수는 뭐라 그랬죠? 정부에서 갑자기 AI에 엄청난 돈을 때려붓겠다. 스타게이트 말고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발표 없이는 아마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QRA가 너무 중요합니다. QRA가 뭐냐? 저희가 1분기에 채권 발행을 얼마를 하고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을 할지 이거를 재무부는 계획을 미리 발표합니다. 근데 1분기가 1월에서 3월이죠. 근데 어디까지? 2분기까지 발표해요. 지금. 그럼 우리는 4, 5, 6월에 유동성이 풀릴지 줄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QRA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QRA가 나오자마자 잽싸게 확인해서 앞으로 유동성이 늘지 줄지를 확인한 다음에 는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인 거고 유동성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 QRA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J 잔고는 8,100억 달러 수준으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TJ 잔고가 더 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8,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 정도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통장에다 돈을 더 넣는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400억 달러만큼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미 최근에 한번 급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눌림목 가능성을 65% 정도로 보고요. 횡보할 가능성을 35% 정도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확률은 이 QRA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유동성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최근 나온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구나 확인했습니다. 일단 TJ 잔고 추이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간단하게 생각해라. 이게 올라갈수록 시장이 빠지고 내려갈수록 시장이 늘어난다. 제가 여기쯤부터 얘기했죠. 얘는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8,500억 달러까지. 왜? 재무부가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얘네들의 계획이 8,500억 달러까지 채우는 거니까. 그럼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밀릴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어떻게 됐죠? 8,1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렸나요? 안 밀렸나요? 밀렸죠. 근데 아직 요만큼 남았어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안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TJ 잔고 추이는 8,100억 달러 수준이고 그래서 실제 1월 29일 기준으로 TJ 잔고를 확인해 보면 8,115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1월 28일 기준이 8,130억 달러였죠. 그러니까 8,100억 근처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이 TJ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 구간에서 이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어디예요? 되게 높은 구간이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올라온 겁니다. 1월 22일부터 6,600억 달러였던 게 7일 만에 1,500억 달러가 확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 이만큼 시장에서 돈이 없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략 한 200조 정도가 시장에서 삭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죠.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죠. 얘가 줄면 줄수록 시장은 밀릴 거고
그건 8,500억 달러가 될 거다. 그 구간이 저점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8,110억 달러고 아직 완전한 저점은 오지 않았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영래포도 오히려 유동성이 줄고 있습니다. 920억 달러 저점을 찍고 현재 영래포는 12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1250억 달러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래포도 유동성이 줄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TJ 잔고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입니다. 이거는 유동성이랑 별개로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의 미국 자산 매도 기준을 확인하는 시점인 거죠. 현재 일본 국채 30년이 2.2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국채 수익률이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현재 미국 국채가 4.77입니다. 이것도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 2.28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려면 일본 30년 국채 기준 미국 수익률이 4.68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한 0.1 정도가 더 빠져야 되는데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당장은 나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엔화 기준으로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엔화 기준 약 154엔 정도 됩니다. 현재 154엔쯤 되는데 이게 152에서 150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엔화가 강세가 나오면 152엔까지 엔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엔화가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 154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은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여유 있진 않지만 여유가 아직 있다. 여기서 일본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정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월이. 일본의 정책, 이 금융정책도 0.25 금리 인상에서 0.5로 끝났고요. FOMC에서도 얘기한 게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조금 위험해서 우리 금리 동결할게 라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진행됐고요. 여기는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 발표 남았죠. 일단 되게 이 실적이 테슬라 빼곤 다 괜찮았어요. 테슬라는 앞으로의 자율주행 기대감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하죠. 애저라는 이제 AI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된 매출에서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 그것 빼면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애플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남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Q&A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3분기 Q&A가 10월 말에 나왔고요. 이제 1분기 Q&A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Q&A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얼마나 할 거고 그 발행을 한 다음에 TJ 잔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분기가 제가 좋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3분기 보시면 8,500억 달러가 얘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8,860억 달러까지 채웠다가 4분기는 7천억 달러로 만들 거야 라고 했죠. 그 뜻은 뭐예요? 1,800억 달러가 시장에 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2025년 1분기 계획이 얼마나 됐죠? 다시 8,500억 달러로 채우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뜻은 뭡니까? 유동성이 다시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 포함하더라도 풀 돈은 풀고요. 넣을 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꽉꽉 채워넣는다는 뜻은 유동성을 풀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분기 유동성 없으니 근데 보통 유동성이 준다면 1월에서 2월일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1, 2월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또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에 나와요. 어떤 계획? 지금 1분기까지 나왔잖아요. 다음 주 2분기까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8,500억 달러에서 TJ 잔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9천억 달러 막 이렇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유동성이 더 줄겠죠. 그러면은 2분기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7,500억 달러로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분기엔 우리는 어떻게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왜? 2분기는 시장이 좋을 거니까.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2분기는 눌려도 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QRA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TJ 잔고 계획이었던 8,500억 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요. 유동성을 크게 줄여놨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밀리고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 주 QRA 발표에서 2분기 채권 발행 TJ 잔고 계획을 확인하면 매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얼마나 내가 임팩트 있게 할지, 얼마나 열심히 할지,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2분기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2분기에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더 우린 조심히 걱정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딥시크 AI 사태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하락하고 판매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확정입니다. 더 어쨌든 간에 회복되고 팔릴 거고요. 유동성은 1월 27일 이후로 크게 하락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 분할 매수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사모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눌릴 확률 65%, 횡보할 확률 35%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Q&A 나오자마자 제가 정리를 바로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방향성, 시장 마케팅 타이밍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금일에 제가 10시에 올려드립니다. 꼭꼭 시청해주시고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